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4번 치수의 관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54번이죠. 관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건 관할에 관한 설명을 위해서 따로 자료를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양이 많죠. 관할 법원에서 원래는 이건 소장의 작성 제출이죠.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어디다 제출한다?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이게 관할에 맞게 제출했는지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토리예요. 그럼 의의가 뭐냐? 관할의 개념이겠죠. 이제 사법권이겠죠. 행정권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권, 재판권의 문제, 그죠? 뭐 이게 또 국내냐 국제냐 여기서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할권이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특정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죠. 종류는 아시다시피 전속관할, 임의관할, 항상 종류, 분류, 뭐 구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구별의 실익, 구별의 기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의 실익은 아시다시피 합의관할이 변론관할이 인정되느냐, 아니면 이송할 때 바로 이송하느냐, 아니면 변론관할을 기다려서 이송할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성질은 소송 요건이고 직권 조사 사항이고. 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소송 요건을 갖춰졌느냐의 판단 기준 시점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관할은 어디에? 소를 제기한 때예요. 기억해 두고 계세요. 그래서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선 직권사항이지만 임의관할의 경우 밑에 얘기하겠지만 토지관할이죠.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판단을 일단 변론기일이나 준비기일에 항변이 있는지를 보고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속관할은 직권조소사항이지만 임의관할은 항변사항이다 이렇게 되죠. 또 소송요건 입증 책임할 때 또 성질 직권소송할 때 또 나와요. 자, 이제 먼저 보시면 신급관할이죠. 1심, 2심, 3심의 관할이죠. 전속관할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시험에 나올 때 우리는 1심이죠. 보면 행정법원은 행정소송 정한 사건, 그죠? 이건을 뭐 한다 그랬어요? 1심으로 심판한다 그랬죠. 이거죠, 이거. 그죠? 부칙 보시면 행정법원이 이제 그럼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설치는 어디 돼 있어요? 서울에만 있고, 그럼 행정법원이 없는 데는 어떡하냐? 해당 지방법원 번호하고 춘천시고 강명 지원이 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심은 행정부분이 전속관할이냐, 관할로 보는 게,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전속관할이라고 보는 게 대법원의 판례, 2심 고등법원 대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토지관할 있죠.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 1심이죠. 관할 분배를 정하는 게 토지관할이죠. 임의관할이죠. 보시면 합의관할, 변론관할, 또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이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판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토지관할은 보통 재판적이죠.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적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고인 중심주의죠. 피고인 중심주의. 라틴어 법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에 나와 있죠. 시성 1심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한다. 그러면 이제 피고를 누구로 할 거냐 돼 있죠. 행정청으로 다 하죠. 우리는 행정청. 그죠? 처분행정청, 처분청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만약 그 처분행정청이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 장일 때는 어떻게 돼요? 대법원을 소재지에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항에 따라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각호의 사유가 되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한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밑에 판례는
한번 보세요. 관공성대 지점일 때도 이게 되는 거거든요. 판례가 있는데 이게 출제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좀 까다로운 내용이어서 뭐나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이쪽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무사 시험에서 낼 수 있을까? 물론 낸다면 뭐 못 낼 판례가 있으니까 못 낼 거는데 좀 내는 건 좀 좀 수험생들한테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만약 출제자라면 고르지는 않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재판력이죠.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거죠. 물적 관할이죠. 위에는 어떻게 되는데 보통 재판정은 인적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수용, 기타 부동산 특정 장소에 관계된 그 부동산 또는 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부본이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으로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다음에 사물 관할이죠. 이제 1심 토지 관할에서 이제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부가하냐 단독 판사가 하냐 이거죠. 네, 아시지만 법원조직법 7조 보시면 행정법원의 심판하는 원칙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한다 되어 있죠. 다만 합의구가 단독 판사가 심판할 걸 결정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단독 판사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단독 판사가 행한지 그것도 뭐죠?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쓸 필요가 없어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관할부문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죠? 소송 요건이니까. 그러면 법원은 이제 소송 요건 심사에서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거죠. 전속 관할은 소송 흥결이 있으면 소각하를 하죠. 흥결, 그죠? 전속 관할 위반이면 근데 흥결이 명백하지 않으면 관할범으로 이송한다는 거죠. 근데 임의 관할은 보시면 변론 관할이나 생길 수 있죠. 응소 관할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변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관할 위반이면 어떻게 한다? 이송한다니까. 우리는 민사소송법 준용하니까 이 규정이 34조 보시면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국 관할 보시죠. 우리 7조에 있어요. 원래는 34조만으로도 되는데 이걸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원고 이 말이 들어있어요. 이 말이. 원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신급을 달리하여 보면 잘못적 양도에 적용된다 이거죠. 30조 1항이 뭐 한다? 이송한다 이런 게 돼 있죠. 이송한다로 돼 있어요. 이송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2번 보세요. 뭘로 돼 있어요? 이송할 수 있다로 돼 있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논란이 되는 거 볼게요. 행정사건,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죠? 원칙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수서법원에서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당해 행정 이미 전심 절차, 도가 등 대상적인 청구 존재하지 않은 상태 등 행위 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적법하면 각하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부적합할 것이 아니라 할 때는 뭐 한다? 이송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써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걸 여기다 쓴 거예요. 보통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근데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 제출하면 어떻게 특히 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부 법원이 아니라 그죠? 이건 관할권의 위반이 아니라 사무 분장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경할 수 있고 고려 이송하더라도 보세요. 소송 요건이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명백하면 각하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명확하면 어떻게 돼요? 이송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소변경하도록 즉 행정법원 행정소송으로 소변경하도록 해서 행정소송법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위반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행정사건인데 행정법원에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 관할을 위반은 관할 위반이죠.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토지 관할은 임의 관할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변론 관할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항변하지 않고 변론해 버리면 관할권이 생겨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판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편의에 대한 이송 규정도 있다는 거,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보세요. 관할 위반은 직권 이송이죠.
네, 소원 회피, 지원 회피는 어떻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이에요. 이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이제 관련 청구의 이송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문제되는 거 보시죠. 법적 근거 보시죠. 1항 관련 청구 있을 때는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죠. 이게 법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여기도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을 위하여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송할 수 있다예요. 이송 관할 위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송하여야 된다 그랬죠? 34조 1항.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송하겠죠? 예, 일을 안 하려면. 그죠? 업무 분담이 많으면 이송시켜버리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 신청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법원의 직권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송 요건만 보면 되죠. 이송 요건은 어떻게 돼요? 사실심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죠. 각각 보세요. 다른 법원에 계속 있는데 사실심 법원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취소소송이죠. 이게 주된 소송이죠. 1심이든 2심이든 된단 말이에요. 항소심이든. 관련 청구는 어떻게 돼요? 1심에만 있어야 돼. 1심에만. 관련 청구가 2심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왜? 신급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두 청구가 각각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각하하게 돼요. 관련 청구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직권에서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주로 뭐가 돼요? 저번에 나왔던 케이스가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이런 게 문제 되겠죠. 그다음에 청구가 관련성 있어야 되겠죠. 관련성 있으려면 10조 1항에서 예를 들고 있죠.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그죠. 청구 원인을 같이 하는 케이스죠. 그다음에 관련되는 소송에 가서 그걸 설명하는 판례가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보시면 관련이란 말은 청구 내용 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병합된 청구가 당해 처분을 인한 경우 또는 당해 처분 취소 변경 선결 문제로 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하거나 이루적으로 해결해야 될 케이스들이죠. 이송의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럼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어떻게 되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하던 거 신청이 당사자가 있죠. 취직은 서면 쓸 때 쓰는 거예요. 청구 취직원이 제출하기 전 제출 법원은 어디에요? 관련 청구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겠죠. 제출 기한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원의 심리 이제 신청 요건 하겠죠. 그죠? 이송 요건 보셨죠? 여기 기각할 때 그죠? 보시면 돼. 청구와 관련성, 이송의 상당성 이걸 보는 거예요. 네, 법원 재판하지 기각 결정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있죠. 보시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송 결정 그죠? 이송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송 결정이 효력돼 있죠.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을 던 게 재이송이 안 된다는. 그러나 신급 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이송한다. 보세요. 기성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보시면 신급을 위반 이송 결정 기성력은 이송받은 상급법은 미치지 아니한다. 일단 이건 나오지는 않을 텐데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송의 효과가 있으면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거지. 이건 민소법이니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지문으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송 전에 당사자가 행했던 소송 행위들의 효력은 그대로 존중한다는 거. 불복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스토리는 뭐예요? 먼저 소장을 제출하고 제출한 법원이 관할이 맞는지 소송 요건으로 심사한다는 거에 큰 스토리가 있다는 거 보시고 신급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토지관할은 어디다 어디 졌냐 이게 특별하게 임의관할이고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중요한데 주로 문제 지문에 나오는 건 여기 케이스죠. 이 케이스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케이스들이에요. 특히 서울행정법원이라고 달고 나오는 케이스들이에요. 자, 그럼 설문 보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설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무조사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후 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죠. 그럼 세무서장 과세처분의 피고는 어디예요? 세무서가 아니죠. 세무서장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다가 이게 오타인가? 물론 맞아요. 세무서장은 자기가 그만한 세무 소재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일부러 쓴 건가 아니면 어디서 판례에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판례도 이걸 키워드로 넣어서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또 어느 교수님 책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수님 책에는 이런 말이 없고 제가 찾아본 대부분 판례나 뭐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이게 원래대로 문법대로 하면 피고니까 피고는 세무서장이잖아요. 세무서가 피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조. 이건 피고이잖아요. 피고. 피고는 처분하는 행정청이잖아요. 처분 행정청은 누구예요? 세무서장이지. 세무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객관식이니까 5개의 지문 중에 아시죠? 이게 공통 정답이 아닌 이상 가장 많이 틀린 놈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맞아요. 원래 관할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죠? 왜 세무서장이 근무하는 세무서 소재지로 관할하는 법원이 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혹시 더 많은 자료가 있으면 그때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보시죠. 관할 이송은 원고 중대한 과실로 신급을 달리한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는 인정된다. 7조죠. 신급 관할 이거 들어있다 그랬죠. 이 말이. 보세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원래 민법에 34조 1항에는 그 말이 없죠. 그죠? 늘 조문 나오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조문은 많이 봐서 아는 케이스도 있고 일부러 뭐 암기하려고 해도 아는 케이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많이 봐서 손에 읽는 게 눈에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더 빨리 풀려고 눈에 익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냥 많이 읽어보시고 또 나중 되면 대충 눈에 들어와요. 전체적인 그림. 그때는 디테일이죠.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니까 수험생은 악마가 돼야 돼요. 독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1차 시험은 마지막에 나는 1차 시험 봐도 왜 떨어지지? 그다음에 1차 시험 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몰빵주의예요. 몰빵주의. 저는 개인적으로 딱 그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한 3년 했는데 안 된다. 운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학원과 혼자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학원과 많은 교재와 그죠? 빨간색으로 돼 있고 뭐 화려한 책들 많잖아요. 읽기 좋게 강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강사도 많고 교수님 책도 언제 많아요. 그럼 자기가 죽어라고 했는데 안 된다. 운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운이 나쁜 건 통제할 수 있어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때려치셔야 돼. 한 3년 했는데 안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도 싫어했어요. 신림동에 있잖아요. 10년 동안 한번 붙는다. 그럼 그동안 고생한 돈과 부모님들이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정리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3번 보시죠. 토지 수용지의 취소는 당 합의 없이도 그 토지를 소재지를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이건 합의 관할이잖아요. 합의 관할. 그죠? 여러분들이 계약서 쓸 때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데 이게 임의 관할은 합의 관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합의 없이도 할 수 있죠. 그죠? 제기할 수 있다 그랬죠. 선택지라 그랬죠. 배타적 관할이 아니라 그랬죠. 1항과 2항은 배타적이 아니에요. 그죠? 3항과 같은 할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항에서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4번 보세요. 합의하면 원고지 관할본에 관할할 수 있다 이거죠. 보셨죠? 임의 관할이죠. 합의 관할 가능하지. 토지 관할은 합의 관할이 아니 그 임의 관할이죠. 그래서 할 수 있죠. 근데 전속 관할은 할 수 없죠. 그죠? 5번 보시죠.
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취소등의 피고 소지를 관한 행정 1심 가문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지예요. 선택지. 두 개 다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자, 이 3번도 보세요. 부동산 여기 보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니까 관할하는 행정법은 여러 개일 수 있죠. 땅이 넓으면. 그럼 각각 그 중에 아무 데나 하면 돼요. 선택하면 돼요. 오늘은 일부러 그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나머지 여기 설문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들은. 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시간 강사할 때는 학원 강사할 때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고, 제가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는데, 지금 그걸 보기 좋게 글자체나 이런 거 다 도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수정하느라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